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릴까. 행가시마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력에 해뜨는 나라 가야, 그 카라연합TV의 박준호입니다. 여기 보면은 조선, 카라사르, 홀본, 옛날 졸본부여 앞에 분 홀본이죠. 해본, 그리고 한국, 카라쿠니, 그리고 일본. 이것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 다른 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그런데 하나로서 카라이다. 카라는 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홀본, 한국, 일본이 뜻으로, 즉 훈으로 읽을 때는 카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하나로 묶이는 비례의 국가 이름으로서는 카라연합이 가장 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라연합TV가 다룰 주제는 부채꼴 햇살 전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전 세계는 그 이전과는 매우 다른 분위기의 험악한 세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른바 다극화의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부릴 만한 분위기로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과 지리학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게 바로 지정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볼 주제는 바로 그 지정학, 전쟁학과 관련되는 얘기로서 우리 한국인, 한반도 입장에서 어떠한 그림을 그리면서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부채꼴 햇살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제목에는 그냥 낭만적으로 지어놓은 제목이 아니고요, 매우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정학을 다룰 것과 관련돼서 어떤 역사관, 사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역사관을 크게 세 개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가 사람의 역사, 다음이 땅의 역사,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의 역사죠. 그리고 세 번째가 민중사,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역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역사입니다. 일종의 보수주의적인 역사인데요, 그 역사관은 이 족보사와 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우리 가문의 역사, 뭐 이런 거, 왕조의 역사, 이거 족보사죠. 거기에 따르는 국가의 역사, 그건 주로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민족주의 역사, 이게 바로 종족과 피의, 이동사, 이른바 환단고기를 내세우면서 한국인의 뿌리를 찾아가는 역사, 이런 것도 이 사람의 역사에 들어갑니다. 종족과 피의, 이동사. 따라서 정치사적 성향이 강하고 문화사적인 것도 성격을 띱니다. 그리고 약간 귀족주의적인 역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정치사이다 보니까 과거에 잘난 사람들의 역사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기업가 정신의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기업가 정신. 그러니까 고대 같으면 부족과 시족이 서로 간에 자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쟁한 역사.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가를, 어떤 영토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어가면서 정복해 가는 그런 역사. 고대의, 그래서 그런 국가를 만드는 발생의 역사는 바로 기업가 정신의, 오늘로 말하면 엔터프라너십, 기업가 정신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기업을 일구는 역사, 자본주의 사회의 그런 자기의
좋아하는 분야의 사업에서 성공하는 역사, 이런 기업가 정신의 역사도 바로 사람의 역사, 엔터프레너십도 그래서 이 보수주의 역사관의 관점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역사에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성취의 역사죠. 그 성취 역사는 그러니까 국가를 성취하고 기업을 성취하고 그 속에서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활력과 창조성을 발휘하고, 이게 단군 신화의 역사 이런 것도 일종의 그 당시의 그 지배자들이 국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만든 판타지 역사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의 전해져서 어떤 단군 신화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민족주의 역사관의 어떤 뿌리로서 삼으려는 그런 경향도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람의 역사에 들어갑니다. 그럼 땅의 역사는 무엇이냐? 그거는 전쟁사, 지정학의 역사입니다. 민족주의 역사 속에서의 우리 민족끼리라는 관점은 이 사람의 역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의 그 지정학의 역사는 이 사람의 역사하고는 관계없죠.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땅의 역사로 바라봤을 때는 전혀 정서적으로 호흡할 여지가 없는데, 공통적으로 호흡할 여지가 없다 이거예요, 남북한이. 그런데 사람의 역사로 보면 민족주의로서 하나의 우리 민족끼리로서 호흡할 수가 있죠. 이제 핵 문제를 바라볼 때도 사람의 역사로 바라보게 되면은, 심지어는 통일되면 저 핵 우리 거 될 텐데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구느냐,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사람의 역사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현실 지정학과 전쟁학 그리고 국제정치의 힘의 원리의 바탕이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땅의 역사에서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도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상태, 그리고 만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 딜로서 그걸 인정해주는 여지가 보인다면은, 야, 우리 남한도 핵균형을 맞춰야 돼. 안 돼. 그러면서 냉정하게 민족주의적인 정서나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 몰 정서적인 또는 민족주의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게 바로 지정학이며 땅의 역사인 것입니다. 즉 오로지 현실적인 권력정치의 힘만을 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정학입니다. 그래서 힘의 역학만 중요한 것입니다.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라는 이러한 감상주의적인 것에 젖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냉정한 힘의 역학을 분석하고 계산해서 그 균형을 맞추고 또는 그걸 극복하고, 그런 거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는 역사, 그게 땅의 역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도 바로 그 지정학이라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역사의 관점에 핵심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냉엄한 현실적 판단을 하려는 그런 역사, 현실적인 위정자들,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힘의 역사, 땅의 역사, 지정학의 역사가 실수를 되도록 줄이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1차적인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세 번째 민중사는 이게 이른바 마르크스주의적인 역사관, 이게 민중사가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긴 역사의 인류 시계열이라는 관점에서 국가나 민족을 초월한 인류 시계열 역사에서 피압박 노예들의 한의 역사의 관점을 무게를 두게는 것입니다. 과거의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국가 소멸론과 민족 소멸론을 강조하면서 그 소비에트 연방의 대국주의에 유리한 그런 역사관이 바로 이 민중사죠.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거기에는 오늘의 그 노동운동 계급투쟁의 역사관 같은 게 민중사에 해당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정렬과 투쟁의 역사관을 갖고 있긴 한데, 실제 거기에 그런 관점에서 세계에서 현실을 움직여가는 그 동력,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은 무기력과 정체에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생산성과 효율성이라는 경제의 기본관념, 그 다음에 인간의 이기적 본성에 대한 그 관용, 이런 것들을 배제한 극히 이상주의적인 철학에
집착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투쟁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노회적인 어떤 습성을 고착화시키는 그런 안 좋은 측면이 발생합니다. 이제 노예화된 인간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정신적으로. 주체적인, 인간의 주체적인 자기 역량에 따른 투쟁 의지의 면도 있긴, 그런 걸 강조하는데, 역설적이게도 그래도 그런 사회로 가면은 그 반대로 실제적으로는 노예적인 인간, 노예적인 문화, 창조성과 자발성과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적인 타율성에 의해서 각각의 개인들이 묶여버리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무기력과 정치에 빠지게 하고 사회의 탄력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현상에 안 좋은 면을 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이 붕괴하고 결국은 중국 공산당의 지배 세계에 있는 지금 중국도 결국은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라는 시장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또 다른 국면에 변형을 가져와가지고 그나마 지금 현재의 중국 공산주의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기본 이념은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그리고 피압박, 그리고 약자에 대한 애정. 과거에 보면은 이제 봉건 시대에는 주자 성리학과 같은 그런 이념성, 정신, 공자가 정신을 강조했죠. 물질보다는. 그래서 이런 사실은 무신론적인 관점이 있지만은 또 다른 형태의 종교이며 관념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념적으로는 봉건 역사는 그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게 보면은 사람의 역사에 보이는 이 정치사, 과거의 모든 봉건 시대에 있었던 조선시대, 중국의 청, 유럽의 봉건 시대, 그런 역사들은 다 무의미한 것이다. 그래서 봉건 역사 무용론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다 이거예요. 과거의 역사들. 쓸데없이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를 강조하면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은 인간의 우상만 강화시키고 전쟁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만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쓸데없는 역사니까 봉건시대 역사는 의미 없는 거야. 그런 관점을 보는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보면 탈국가, 탈민족, 탈종교, 그걸 위해서는 피압박 민중들의 노예의 역사적 관점에서 그 지배 이데올로기를 타파해야 된다. 그런 계급투쟁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급 글로벌리즘이죠. 이게 과거에 전 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마르크스주의의 그 이념은 바로 이러한 이상주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대로 흘러가느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맹점을 노출하면서 실패했다. 그게 바로 소련 붕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비현실적인 인간의 본성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그 본능의 이기적 측면들을 우리가 극단적으로 부정하면서 만들어진 역사관이 이 계급투쟁, 이 민중사, 마르크스주의라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을 무시하게 되면 어떤 미학도 왜곡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스팅크션, 본능에 기저해서 감성이 만들어지고 감성 속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미적 추구라는 그런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미학을 억지로 규정하려는 경향성, 이게 바로 이 민중사에 있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바로 마르크스 미학에서는 공산주의적인 인간형, 도덕 군자 같은 인간형을 지향하는 것이죠. 우리 동양 사상으로 말하면 성리학에서 말하는 군자론 같은 거,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그리고 너무 그걸 강조하게 되면 위선에 빠지고 인간의 실질적 삶을 많이 왜곡하고 오히려 간섭이 많아지면서 자유를 침해하고 관용성이 떨어지고 삶의 다양한 사고방식과 영역들, 인간의 뇌가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가치들,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게 바로 이 세계의 흐름인데, 그런 것들을 마르크스 공산주의 인간형 속에서 바라봤을 때 재단을 하기 때문에 많은 정신적 억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상은 높았으나, 도덕 윤리적으로는 높았으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래서 이것은 위선사관일 수밖에 없다. 과거에 공명이 주장했던 그 성리학도 그 뜻은 고매하고 이상주의적이었지만은 현실에서는 그게 왜곡하는 측면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의 우리 한국의 역사에 조선 후기의 사회, 공명의 이상이 과연 현실적으로 조선 말기에 어떤 식으로 조선을 정체시켰고 그 다음에 여성의 위치를 고려시대보다도 더 열악하게 만들었으며 국제 경제적으로는 폐쇄적인 그리고 농업의 토지에 속박된 인민의 비참한 삶만 있었고 교역과 무역을 천시하고 그 속에서 시장의 고갈을 가져왔으며 그래서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체제로 조선 말기가 변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근대화에 늦어서 결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그런 역사의 악운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이 마르크스주의하고 성리학이 전혀 다른 세계의 봉건시대의 역사관이고 성리학은 철학이고 마르크스주의는 현대 철학이긴 하지만은 어떤 내의 어떤 활동의 습성이 어떤 호환성, 요즘 말로 하면 컴퓨터의 호환성, 프로그램의 호환성 마냥 그 소프트웨어가 성리학의 소프트웨어와 마르크스주의의 소프트웨어가 그 호환성이 좀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지정학에 대한 것은 결국 뭐냐면은 뭘 정서, 뭘 가치, 가치적인 거, 그 다음에 정서적인 거, 민족주의 같은 걸 끼어들 수가 어떤 애정 이런 것들이 끼어들지 않으면서 순수하게 뭐만 본다? 힘의 역학만 본다. 응? 힘의 역학. 그 힘의 역학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세계 패권국의 조건. 이걸 봤을 때 이게 뭐 8가지로 제가 나열했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이게 대규모 영토와 인구, 유리한 지정하겠죠. 식량, 에너지, 이렇게 자원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프트웨어 파워까지. 이런 것들만을 따져서 국제정치에서 호소력이 있는 그리고 강력한 파워를 지닐 수 있느냐. 이걸로 힘을 계산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리적인 측면에서 대입해서 공격과 방어, 특히 전쟁 수행 시의 자급자족 능력 이런 것들만 보면서 생존의 길을 살아날 수 있는가, 타협해야 되는가, 승리할 수 있는가, 패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만을 판단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 땅의 역사, 지정학의 역사다. 그래서 오늘의 그 주제인 부채꼴 햇살 전략은 바로 이 지정학의 역사, 땅의 역사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